그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은, 좋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이런 것까지 받아줘야 되는 생각이 든다면 그 연애는 적어도 여러분한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 만날수록 피곤한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오늘은 총 크게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 4가지는 딱 이런 남자는 무조건 내 인생에서 걸러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남자를 떠올렸을 때 과연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의 기준은 분명 다르기 때문에 꼭 이런 남자는 만나지 마세요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 몇 날, 며칠, 몇 달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당혹스러움이라는 감정을 최소 3번에서 5번 이상 느끼게 만드는 남자라면은 그 남자는 만날수록 피곤한 남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 가벼운 예를 들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남자친구랑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고 연애를 되게 잘했어요. 근데 아니 왜 그걸 그때 바로 말하지 않고 왜 지금 이렇게 말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순간 당혹스럽다라는 그 감정을 되게 많이 느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어떤 연애 초기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때 그런 말들을 유독 많이 해요. 이런 남자들이 근데 야, 여자들은 좀 이런 거 좋아하지 않냐? 야, 여자들은 보통 좀 약간 뭐 이러던데?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자기가 궁금한 걸 어떤 다른 3자의 화자가 말을 하는 것처럼 되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남자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약간 소심해요. 되게 좋게 말하면은 소심한 건데 나쁘게 말하면은 정말 좀 찌질한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남자들의 특징을 찌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떤 피해의식이라는 것들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정말 잘한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난 솔직히 너 만나면서 되게 눈치를 많이 봤다. 그럼 나 왠지 그냥 너한테 되게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나 그냥 괜히 친구들 만나면서도 되게 편하게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했고, 그냥 너 눈치만 계속 많이 봤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경험하신 분은 진짜 알 건데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꼭 그거 하나만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본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약간 이런 남자들이 어떤 내재적 심리에 어떤 상처를 많이 받아본 어떤 유리멘탈 소유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되게 사랑받고 싶고 본인도 잘하고 싶고 여자친구랑 되게 잘 되고 싶은데 상처를 받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나 되게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봐, 내가 그러다가 배신을 당할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항상 뒤에 가서 어떤 억울함에 호소하듯이 내가 뭔가 피해자가 된 사람이란 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와중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수없이 의심하고 여러분을 믿어도 되는 걸까 아닌 걸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더 나한테 위험한 거야 하면서 본인 안에선 되게 벽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남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기에 뭔가 그때 유신님이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하면은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잘난 남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만약 객관적으로 정말 잘난 여자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객관적인 어떤 수준에서 봤을 때 그 남자가 뭐 표면적으로 되게 보여지는 어떤 직업도 되게 잘났고 집안도 되게 잘났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 사람의 어떤 인성도 좋고 되게 대인관계도 좋고 되게 또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런 남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남자의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수준에 걸맞아서 여러분들도 뭐 집안이 좋고 되게 객관적으로 직업도 좋고 되게 매력적이고 예쁘고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에서 이런 잘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는 남자를 만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남자는 만날수록 왜 피곤하냐라고 제가 설명을 딱 직관적으로 드릴게요. 포인트는요, 배려나 존중이라는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의 고집을 꺾는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가졌고 이뤄냈을 수는 있지만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라는 것들은 각기 다르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 가치관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수준을 매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남자는요, 고집이 너무 세요. 왜 그러냐면은 일종의 엘리트 의식이라고 하죠. 일종의 특권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분명 그런 밥맛인 남자를 처음부터 좋아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 되게 이런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루틴은 비슷해요. 이 사람은 되게 잘났는데 겸손하기까지 하네. 이 사람은 되게 잘났는데 타인을 배려하기까지 하네. 그런 부분이 대부분 이런 남자를 좋게 보는 사실 이유예요.
근데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그게 과연 그 사람의 본성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느 정도 본인이 뭔가를 가지게 되면은 내가 남들보다 뭔가를 더 가졌구나에 대한 객관화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게 연인 관계에서 내가 너무 잘났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참 되게 위험해요. 20대나 30대 시절에서는요, 내가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되거든요. 남한테 의지를 하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한테 의존하면서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길이 정답이고 내가 가는 길이 곧 맞아. 난 이렇게 인생을 이뤄나갈 거야 하는 어떤 그 강한 신념을 가진다라는 의미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 연인 관계에서는요, 그게 특권 의식으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근데 이런 잘난 남자의 시선을 단순간에 반박을 해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만큼 잘난 여자면 사실 가능해요. 나도 잘났지만 얘도 잘났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겠지. 정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뭐 어떤 람보르기니를 끌고 다니는 남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연봉이 억대 연봉을 넘어가고 뭐 최소 은수저 금수저 이상의 남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남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남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처음에는 되게 좋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그런 주변의 시선에 언제나 습관적으로 신경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주변 시선에서 우리 연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끊임없이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의 어떤 사소한 시선 하나, 주변 사람의 어떤 사소한 말투 하나에 우리의 관계가 처참하게 박살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외로워질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나 남 시선을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항상 내 여자친구보다는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날 사랑하니까 더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한테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더 잘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네이트판이라든지 아니면 SNS 같은 데 보면은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정말 좋은 친구, 정말 좋은 직장 상사,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정말 못된 남편인 경우, 집에 오면 허구한 날 뭐 손찌검을 한다든지 이중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이 남신경을 너무 신경 쓰는 남자들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은 그런 태도와 행동 양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남신경을 쓰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이건 사실 피곤해진다기보다는 되게 외로워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면 생각을 조금은 달리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머리가 진짜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은, 좋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이런 것까지 받아줘야 되는 생각이 든다면 그 연애는 적어도 여러분한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사랑해 본 적이 있거나 사랑한다면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이 시간 동안 어떤 누군가와 함께할 동안에 그 시간을 정말 없는 기억처럼 삭제를 하고 싶은지, 그래도 그냥 추억이나마 남기고 싶은지, 그 기준이 되는 게 저는 오늘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